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시장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보고 결국에는 문제는 다음 주입니다. 우리에겐 늘 내일의 태양이 뜨는데 내일의 수학 또한 지금부터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어지겠죠.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머니형 1부 스타트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한 주 동안 가장 크게 상승폭 보였던 종목들 몇 가지를 좀 준비했습니다.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건 코리아 SA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목요일, 금요일 크게 점프업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상한가 안착하면서 어제장 문 닫았네요. 태풍 흰남노 관련해서 이슈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광림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 주간 40% 가깝게 뛰어올랐습니다. 양지사는 지수가 하락할 때면 이렇게 품절주들이 좀 요동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역시나 이번 한 주 동안 37%가량 뛰어올랐고요. 한국 주강 움직였습니다. 한 주간 36% 가깝게. 메디콕스 같은 경우도 의료용 대마 이슈 나오게 되면서요. 상승폭 크게 키워갔고요. 자, 이어서 선익 시스템 계속해서 엑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 크게 이슈 받아가고 있습니다. 34%가량 주간 단위 뛰어올랐습니다. 세비캠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죠. 33.51% 뛰어오르면서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대장격 역할 촉촉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해서는 중국 쪽의 규제가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 나오게 되면서 수혜를 받아갔던 흐름들. 앱클론도 의미가 나왔습니다. 혁신카티 세포치료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한 주간의 상승세 크게 뛰어올랐고요. XR 관련해서 뉴프렉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주간 단위로 30% 가깝게 치솟는 움직임 그려집니다. 확실히 보니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지수 약세 속에서도 뚫고 올라갔던 게 거의 어떻게 보면 XR 쪽 그리고 개별 종목들 움직임도 그려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장이 바뀐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까요? 아니면 눌렸을 때 좋은 기회를 잡고 계속해서 구조적인 움직임 찾아갈 수 있는 종목 관심 유지해야 할지 지금부터는 임강빈 위원과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 아마 더 고민이 깊어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화 문자 열려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 열려 있고요. 문자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임광빈 위원께서 최적의 솔루션 함께 찾아드리기 위해서 고민 많이 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휴대폰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료 방송 또한 잠시 후 11시 10분경 스타트가 됩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가장 큰 고비. 아무래도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금리 이벤트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만 알면 걱정이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들어갈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광민 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주 흐름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방향성 계속해서 강철 체력으로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임광빈 위원 함께 할게요.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고민이 깊어지기만 했어요. 네. 어떡하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고민이 깊으실 것 같습니다. 예. 9월 달 추석을 앞두고 있고 이 추석을 앞둔 시간 작년 추석이 굉장히 악몽처럼 기억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이번 추석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밤 미국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9시 반에 고용동향 보고서가 발표되고 나서 주가는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장 마감 때 하락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9월 달 가장 고민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입니다. 자, 최근에 미국 시장이 왜 이렇게 안 좋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이유는 금리죠, 금리.
자, 미국은 금리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미국 이외 국가들은 왜 이렇게 빠집니까? 바로 환율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바로 두 가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미국 시장이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올 것인가. 자, 두 번째는 환율은 언제쯤 한국 시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이 될 것인가를 아셔야겠죠. 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나스닥 종합 주가지수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바로 9월 1일에 목요일이었죠. 목요일 날 형성됐었던 이 저점인데 어제 종가로 마감을 했지만 9월 1일에 아랫꼬리는 지켜주는 모습이었죠. 자, 하지만 한국 시장의 경우 코스피 종합주가지수를 보시게 되면 8월 29일에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간 선물 지수가 0.59% 정도 빠진 것을 보았을 때 아침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지수 또한 8월 29일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당분간 특히나 9월 FOMC 전까지는 지수 관련주는 약세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일 수 있는 종목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자, 제가 환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아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들께서 기업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기업이 지금 안 좋고 기업이 나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환율 때문이죠. 자, 화면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미국의 달러 지수입니다. 자, 미국의 달러 지수가 현재 109.51포인트까지 올라간 모습이죠.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 미국 쪽의 달러가 매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냐? 바로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 3월 달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달러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도 1,360원을 돌파하면서 1,400원대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미국의 달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아시는 것인데요. 미국의 달러는 미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인 기업처럼 지분이 쪼개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 어떻게 쪼개져 있냐? 바로 유럽이 57%의 미국의 달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가 영국이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캐나다, 다섯 번째 스웨덴, 여섯 번째 스위스, 이 6개의 나라가 미국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바로 유럽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하는지 눈치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유럽이 6월 달부터 해서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이제 막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7월 달에 실제 금리 인상을 했죠. 이제부터 금리 인상을 할 때 0.75% 금리 인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는데 9월 달이 이제 남은 금리 인상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의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해도 인상의 폭이 줄어들겠죠? 자, 하지만 유럽은 미국보다 더 큰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환이 역전이 되겠죠. 자, 왜냐면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시기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잘 이해하고 계십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유로화의 패리티가 깨졌다. 유로와 그다음에 1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이 깨지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엔화도 24년 만에 최저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달러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일본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고 엔화가 강세를 보일 때 달러가 약세 전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화도 강세를 보일 것이고 다시 나갔었던 외국인이 대한민국 시장에 들어오겠죠. 즉 지금은 시간 싸움이에요.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뭐가 문제냐? 우리의 마음이 문제고 우리의 심리가 문제고 우리가 비중 조절하지 못했던 계좌가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있죠. 뭐냐? 내 계좌에 내가 레버리지를 썼다고 한다면 내가 이 주식이 좋은 걸 알아도 못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왜 못 가지고 가요?
증권사에서 반대 매매를 강제로 하니까 내가 이 주식을 가지고 가고 싶어도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다는 그 공포감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가 시장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렵게 가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시간만 있으면 사실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왜? 달러가 최고치를 찍었지 않습니까? 달러가 최고치를 찍었다는 말은 앞으로 달러가 약세를 보면서 지수 같이 반등을 볼 텐데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인데 기업의 문제가 없는데 도대체 뭐가 두렵다는 겁니까? 네, 내가 조절하지 못했던 내 계좌의 그 비중과 그리고 내가 욕심냈었던 그 레버리지만 아니라고 한다면 내 의지와 다르게 주식이 반대로 청산당하는 그런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는 장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은 마지막 고비면서 최고의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네. 기회를 기회인 줄 모르면 그냥 지나가고 결국엔 그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시간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써야 하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라고 해주셨으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인지 계속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앞으로 무엇을 주목해야 하고 이 고비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일단 그 재료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까 환율 얘기도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금리도 이슈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재료로서 앞으로 그 상승 흐름 수혜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열어놓을까요? 우리가 9월 20일부터 21일까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발표하는 FOMC 회의가 열릴 겁니다. 그 전까지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수로 보게 되면 현재 주식시장은 두 번째 바닥을 잡는 과정이죠. 자, 코스닥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바닥을 잡는 과정 중에 있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9월 20일을 기점으로 두 번째 바닥이 완성시키면서 그 이후에 9월 말, 10월, 11월 연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바로 신고가 형태로 가는 종목이나 아니면 개별 이슈 있는 종목을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재료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뉴스가 터지는지 크게 신고가 가는 형태 종목들이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자, 네옴시티 관련된 한미글로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여의도 클래스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주식이 왜 그렇게 잘 가는가? 정말 대단해서 잘 가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시장이 뭔가 뉴스가 터지는 종목들로 자금이 모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부각을 받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네옴시티 관련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0조 정도 되죠. 최대는 1,300조짜리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다가 재생에너지 100%로 돌아가는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도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서울의 44배 정도의 면적입니다. 여기를요. 100% 태양광 에너지로 돌리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별개의 법 제도를 통해서 100% 탄소 중립의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자동차가 없을 것이고 철도 인프라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동하는 그러한 신개념의 도시입니다. 이것을 미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가 하고 있는데 한미글로벌이 현재 네옴시티 관련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이 수주가 부각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래서 이 아람코와 예전에도 한미글로벌은 수주 이력이 있었고 실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네옴시티 관련된 뭔가 지금 계획을 짜고 있을 때 한미글로벌 부회장이 직접 이 자리에도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시장에서 단독 이슈로 부각을 받는 모습이죠. 자, 한미글로벌뿐만 아니라 히림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자, 그리고 다스코라는 종목도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페이, 애플카 관련된 내용이죠. 자, 제가 애플페이 관련해서 한국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애플페이는 왜 지금 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냐면 여러분들 삼성 휴대폰 쓰시는 분들은 삼성페이를 굉장히 잘 쓰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삼성 휴대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애플폰, 아이폰을 쓰시는 아이폰 유저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자, 근데 애플페이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만 지금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애플페이를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삼성페이는 되는데 애플페이는 쉽게 안 되냐? 바로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의 차이점 때문입니다. 우리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MST라고 해서요. 그냥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모든 단말기에 갖다 대면 이게 그냥 결제가 돼요. 근데 애플페이는 NFC 방식이라고 해서 삼성페이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NFC 전용 단말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현대카드와 한국정보통신이 같이 콜라보해서 수혜를 서로 협력을 해서 NFC 전용 단말기를 전국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 때문에 이야기가 터지고 8월 달에 첫 번째 상한가를 갔죠. 그런데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의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요. 그래서 현대카드 측에서 우리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된다라는 뉴스 나왔을 때 애플페이가 된다는 뉴스 나왔을 때 상한가를 가고 급등 나왔지만 또 애플페이에 관련해서 현대카드 측에서 부정했었을 때 주가가 떨어졌었죠. 하지만 애플이 언제나 본인들이 하고 있지만 언제나 밖으로 노출되는 부분들을 꺼려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현대카드 측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역시나 그 자리가 주식에 좋은 타점이 됐다는 것이죠. 화면 보겠습니다. 한국정보통신 지수가 빠졌었을 때 8월 달에 이 구간대에서 조정을 받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보유하고 있었을 때 항상 이런 구간대가 고민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내가 사고 나서 10% 빠져, 15% 빠져. 손절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손절은 몇 %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5% 되면 해야 되나요? 7% 되면 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고민 많이 하시죠. 자, 재료가 살아있으면 손절하지 않습니다.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들은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제가 임과 함께 방송에서도 이 종목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11,000원 이상 때 가게 되면 일단 매도하시고 다음 종목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시장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형태로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섹터에서 나오고 있죠. 하나는 방산주고 하나는 태양광입니다. 자, 방산주 LIG 넥스원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넥스원 굉장히 잘 갑니다. 원래 물가 상승 수혜주로서 고물가 영역대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때 방산주가 잘 가고요. LIG 넥스원, 자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죠. 또한 현대로템도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목들 여러분들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수가 좀 더 떨어진다고 하면 이 종목들도 조정 나오겠지만 지수가 반등했었을 때 방산주가 신고가에 가장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 종목들이 먼저 튀어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또한 현대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태양광 쪽이죠. 방산 쪽도 신고가로 가고 있지만 태양광 쪽도 신고가로 가고 있습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과 한화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신고가로 가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요. 최후의 보류입니다. 이 종목들이 꺾이게 됐었을 때 진짜 시장이 반등도 없이 희망이 없는 것이고 이 종목들이 꺾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 섹터가 시장이 반등 나왔을 때도 시장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방산주와 태양광 쪽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이 종목만큼은 내가 정말 마지막에 최악의 경우에 매도를 해야겠다, 현금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같은 시장은 신고가 형태로 가는 종목들을 매매하시든지 아니면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든지 이도저도 다 싫다 하시는 분들은 9월 20일에서 21일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 관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는 종목이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지수 약세 중에서 정말 모두가 좋다라고 합의할 만한 종목의 수급이 확실히 모이면서 계속해서 크게 오름폭을 더 만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지금 그런 구간에서 신고가를 계속해서 노리는 종목들도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정 섹터 언급도 해주셨고요.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영역까지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위주로 우리가 종목 시야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또 고민되는 건 앞으로는 알겠다. 그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다는 걸 알겠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전화, 문자 열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접수 주신 종목들 바로 해결하러 떠나보겠습니다.
전화 문자 열어져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번, 02786-1023번입니다.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역시나 문자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화부터 빠르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네. 되셨어요? 네, 예,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저기 에코프로 BM이요. 에코프로 BM이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12만 4천 원에 50%요. 12만 4천 원에 4천 원에 50%? 오, 시청자님, 한 번에 50%의 비중을 실으신 거예요? 네. 한 번에 들어가셨구나. 그러면 언제쯤 혹시 진입하셨어요? 이게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되셨구나. 네. 2차 전지 붐이 어쨌든 최근 들어서 다시 보이면서 그 구간에 에코프로 BM 공략을 하셨던 거네요? 네, 네. 예, 근데 지금은 지수가 오히려 에코프로랑은 또 다르게 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좀 계좌상에서 손실로 그려지고 있어서 고민이 네. 되시겠습니다. 네. 그래도 지지라인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 앞으로 추가 방향성 어디로 갈지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강민 의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은 주식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17년이요. 아, 17년 되셨구나. 그러면 주식을 하실 때 보통 장기 투자를 하시나요? 단기성 매매를 많이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요. 네, 이렇게 주식이 좀 물리면 네. 그냥 장기로 그냥 몇 가지고 년도 가는? 가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단타로도 많이 해요. 선생님께서 17년 동안 주식을 하셨을 때 엄청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주식을 사고 엄청나게 올라간 종목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대시세 상승장 때. 그런 종목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이고. 네. 자, 손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17년 동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제가 네. 한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을 투자하신 것을 보게 되면 굉장히 네. 좋은 기업을 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네. 한 가지 놓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화면을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시청자님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 주식을 17년을 하셨으니까 에코프로 BM이 19년도에 상장했었을 때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그렇죠? 네. 20년도에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네. 21년도에도 알고 계셨을 테고 22년도에도 알고 계셨을 테요. 네. 자, 에코프로 BM뿐만 아니라 LNF라는 기업이 있죠.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라고 하는 기업도 자, 이 양극 소재 기업으로서 같이 얘기가 나오는데 언제부터 얘기가 나왔냐? 15년도, 16년도 그때부터 조금씩 양극재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17년도, 18년도 때 엄청나게 2차 전지 좋다라는 얘기 엄청 많이 들으셨죠? 네. 그때 기억나시죠? 자, 네. 주식은 바로 이겁니다. 좋다, 5, 6년 반복돼요. 자,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코프로 BM이 왜 이렇게 잘 가요? 2차 전지 양극 소재인 거 이제 누구나 다 압니다. 내연기관차 휘발유차 안 쓰고 이제 전기차 많이 타고 다닐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네. 자, 네. 그것 때문에 이 주식이 바닥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자, 근데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또 이와 비슷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신재생 에너지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아, 네, 네. 신재생 에너지가 이와 매우 흡사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도 다 좋다 엄청 좋다고 했었어요. 근데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꼭 여기서 정말 많이 삽니다. 왜 그러냐? 네. 여기도 좋다고 저기도 좋다고 하는데 사실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뭐가 달라졌냐? 확신이 생긴 거죠. 주식이 많이 네, 네. 오르니까. 많이 네. 오르니까 여기가 확신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왜 거의 대부분 아쉬운 결과를 가지고 가냐? 확신이 들 때 주식을 산다는 것이죠. 네. 물론 좋습니다. 물론 에코프로 BM 좋아요. 그런데 정말 선생님께서 17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주식을 하시면서 되돌아보셨을 때 이 주식 저 주식 막 단타 치시면서 그렇게 좋은 결과 얻지 못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네. 선생님께서 그쵸? 선생님께서 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을 때 정말 네. 그 5년 동안 아니요 5년도 아니고 한 2,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네. 정말 기억나는 그 종목 한 종목 있을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그 주식을 넣어두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다면 경제적으로 걱정이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맞아요. 생각을 하시죠. 자, 모든 네. 시청자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주식이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5%, 10%, 100만 원, 200만 원 그거 벌려고 했다가 사실 1년 뒤에 100만 원도 못 버는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요. 네. 미래를 보고 가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에코프로비엠 굉장히 중요해요. 보유하고 계시니까 12만 4천 원에 50%인데 이 종목이 코스닥이 올라오게 되면 10월 달쯤 돼야 될 겁니다. 10월 달쯤 해서 FOMC 회의가 끝나고 종목들이 올랐었을 때 13만 원, 14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올 겁니다. 비중을 줄이세요. 그리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냐?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2차 전지가 그렇게 올라갔듯 신재생 에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고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17년 동안 선생님께서 고생하셨던 것들 1, 2년 안에도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장기 추세로서 정말 그동안 17년 되셨다고요? 주식 경력이요? 네. 예, 그동안의 아픔들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또 기회로서 맞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우리 청년님 네. 목소리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감사합니다. 예,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수익도 아름답게 쟁취해 가실 수 있도록 응원 드릴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에코프로 BM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어서 다음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시청자님 저도 마음이 막 녹는 기분이에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서 오늘 예쁜 분만 전화 주시나 보다. 예, 우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너무 떨려서. 삼천당제야 오, 38,000원에 30%요. 삼천당 제약 38,000원 담으셨고 30%. 오, 38,000원에 담으셨다면 혹시 8월 중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네. 혹시 왜 들어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제약주가 좋다고 하고, 음, 인슐린, 당뇨, 네, 그거를 한다고 해서 네. 했거든요. 네, 잘하셨네요. 네. 찾아보시고 공부도 아유, 하셨네요. 훌륭하시네요. 그런데 어젠가에 네. 예. 뉴스가 하나 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막 예. 어떤 뉴스였냐면 그래서 해외 걱정돼서 파트너사와 경구용 코로나 백신 협의 중단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이 뉴스 품고 어떤 움직임 보이게 될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바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아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이 네, 삼천단제 안녕하세요. 네네. 네. 목소리 굉장히 익숙하신 분 같은데 목소리 굉장히 아름다우시네요. 네.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요. 떨리세요? 네. 자, 삼천단대약이 그 경구용 코로나 인슐린, 그 당뇨병 치료제랑 그다음에 코로나 백신 개발을 하려고 글로벌 제약사들이랑 막 협력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 이야기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게 처음 나왔던 게요.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단제약의 차트인데요. 자, 선생님께서 현재 말씀하시고 있는 그 말씀, 그 모멘텀이 작년 21년 5월 달에 처음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좀 좋지 못한 뉴스가 나왔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현재 38,000원대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가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모든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호재가 없는 종목이 없습니다. 다 뭔가 하나씩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뭔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크게 될 때가 있고 분명히 뭔가 하고 있는데 시장에 부각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네네. 지금은 삼천당제약이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뭔가 크게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제가 선생님께 전략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매수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보고 나올 주식은 아니에요.
비중을 30% 가지고 계시지만 자 나중에 종목이 지수가 반등해서 추석 이후 9월 말쯤을 해서 조금씩 올라와서 이렇게 4만 원대 올라오잖아요. 그때는 네. 터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9월 말 10월 초쯤에서 종목이 올라오게 되면 4만 원 근처에서 종목을 매도하시는 의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꼭 수익 보세요. 네, 네. 이렇게 전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많은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추억의 종목이라고도 보여집니다. KG 스틸. 13,450원, 비중은 5% 정도인데요. 지금 구간 1,500원 지나오고 있어서 손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위원님, KG 스틸은 어떻게 보세요? 한때 워낙 날렸었던 종목이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예. 참 뜨겁고 좋은 주식들 찾으러 다니면서 매매를 하시는 거 맞습니다. 또 그 안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야 되는데 참 이런 종목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죠. 네.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막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쌍방울도 올라가고 광림도 올라가고 KG 케미칼, KG 스틸, KG 그룹주들이 거의 대부분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야 KG 그룹주가 이제 쌍용차 인수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쌍용차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때마다 뭐라 말씀드렸냐. 여러분들께서 마치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자, 쌍용차는 부실 기업이죠.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겁니다. 쌍용차가 정말 저는 훌륭한 기업이라 생각하고 다시 떠올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서울역을 가고 있는데 막 집도 없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아저씨 우리 집에 가서 제가 씻겨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할 테니까 우리 가서 몇 달 동안 같이 이렇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은 당연히 이 아저씨는 좋아하겠죠. 그래서 손 잡고 갖고 따라갑니다. 근데 누구 돈 들어요? 내 돈 드는 거예요, 내 돈. 내 돈 들어서 이분 씻겨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이분이 일어나서 막 건강해지고 다시 정신 차려서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어서 나한테 이 은혜를 갚을 때까지 내 돈이 들어갑니다. M&A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 스틸, 쌍용차 인수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막상 인수를 하고 나니까 KG그룹주들이 빠져요. 왜? 이제부터 KG그룹주에 쌓아놨었던 유보금을 쌍용차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이죠. 쌍용차가 정상화될 때까지 KG그룹주들은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나 아니면 추가 매수는 최대한 보류해 주시고 저는 KG그룹주 같은 경우는 비중이 작으시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게 비중이 좀 적다라는 부분일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확산되지 않는 한 정리까지 좀 열어두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최대한 보류해 보는 것으로 앞으로 시장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G 스틸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참고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임강빈 위원께서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지금 구간에서의 흐름 살펴보면서 전략들 업그레이드 시켜가 볼게요. 일단 BHI를 보겠습니다. 8월 29일 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안 들어갔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자, 8월 31일 날 지금 보시다시피 11,750원 터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최고가 수익률을 정말 단기간 내에 30% 가깝게 챙길 수 있었는데요. 위원님 근데 이 종목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5일선 타고 우상향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 그려지고 있어서 추가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6년 만에 이 고점을 돌파한 차트죠. 네. 자,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제가 에너지 관련주, LNG 관련주, 원전 관련주, 재생에너지 쪽으로 엮인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런 차트를 잘 보셔야 돼요. BHI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이 더 가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AS 드릴 때 어떻게 말씀드렸냐. 8,000원은 지난 6년간 넘지 못했었던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지금 6년 만에 지금 이 자리를 넘겼죠. 여기 밑에를 지워버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8,000원 밑에 이제 없는 거예요. 지워버리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유자 영역이고요. 자, 하단으로는 1,500원대 깨지지 않으면 12,000원 이상 돌파 바라보시고 시장이 어려우니 시장이
리스크가 있으니 신규 진입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하나솔루션이죠. 네. 자, 하나솔루션 태양광 종목으로서 신고가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좋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좋아요. 둘 다 모듈 기업이고 태양광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팔지 마십시오. 자, 근데 여기서 태양광 쪽에서 OC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OCI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야, 다른 태양광 주식들 저렇게 잘 가는데 OCI는 왜 이렇게 못 가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왜 그러냐? OCI는 원자재라서 그렇습니다. OCI가 기업이 나쁘냐? 아니죠. 이익이 엄청 잘 납니다. 3분기 때 거의 지금 예상하고 있는 실적치가 올해 가장 큰 실적을 예상하는데 왜 그러면 못 가냐? 바로 달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언제나 환율의 영향을 받고요. 달러가 높게 되면 공매도의 타겟이 돼요. 자, 근데 제가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죠. 강달러의 지속은 어렵다. 유로화가 강세를 전환을 하면서 달러가 이제 약세 전환을 하게 될 텐데 그때 공매도 대차 쇼커버링과 함께 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태양광 기업들이 키 맞추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오히려 조정을 이용해서 추가 매수하시거나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이 왔을 때 땡큐라고 외칠 수 있고 매수 관점까지 열어두면서 장기적으로 결국에는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비전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 있다면 어떤 종목인지 들어볼게요. 네, 지금은요. 그냥 센 거 해야 돼요. 센 거. 센 거. 센 거의 기준이 뭐냐? 거래량이 빵빵 터지는 것들입니다. 광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볼게요. 자, 제가 앞서 KG 그룹주 관련돼서 또 광림 쌍방울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광림, 그 유명했던 쌍용차 인수에 도전했었던 기업입니다. 쌍방울 컨소시엄으로 도전했죠. 자, 근데 이제는 이미 광림과 쌍방울은 쌍용차를 잊었어요. 지워버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바닥에서 새롭게 거래가 터졌죠. 무엇이냐? 바로 해상풍력입니다. 영광에 여러분들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외할머니 집이 영광이라서 얼마 전에 또 다녔는데 지금 뭐 논이고 바다고 해상풍력을 쫙 깔아놨습니다. 그 발전단지의 운영권을 광림이 하겠다고 얼마 전에 공식적인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서 바닥에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많은 태양광 기업들 이미 올라간 기업들 많죠. 네,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당분간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게 되면 이렇게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바닥에서 터지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전략은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영광 해상풍력발전소 이 이슈가 또 있었군요. 광림 옛날에 그 재료를 잊어버려라. 지금부터는 또 새롭게 풍력을 그 돌풍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떤 부분 가격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 무료 방송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사실 조금 알려주셨어요. 센 거 해야 되는 장이다 요즘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센 거가 지수 약세에는 다 세지가 않잖아요. 몇몇 부분에 좀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많이 몰렸다가 많이 또 낭패 보면 어떡하지에 대한 생각도 커지는 거거든요. 어떡할까요? 고민이 있는데 이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니까 궁금하네요. 자, 9월 달이 마지막 고비가 될 겁니다. 근데 걱정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몰라서 그래요. 알면 걱정하지 않죠. 여러분들께서 모르는 것들 제가 알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센 거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센 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알아야겠죠. 무방을 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결국엔 주식을 사고 밤잠 못 이루시는 분들 특징은 몰라서 그래요. 그냥 돈이 들어갔는데 자꾸 떨어지니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가치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아니면 1억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2억이 된 사람들이 각자 반응이 같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이너스 100만 원만 돼도 잠 못 자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은 마이너스 계좌가 2억 5천만 원이 됐는데 뭐야? 그래, 뭐 시간 지나면 알아서 올라오겠지. 이렇게 반응하신 분들이 계세요. 뭐가 다를까요? 네, 아느냐 모르느냐 그 차이입니다. 모르면 모르는 만큼 인생은 고통당하고 산다. 제가 무방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것만 알면 걱정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희 미리미리 주말 사이에 공부를 해놓자고요. 포털 검색창에 MTN밴드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인베스터 임광민 위원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고 있고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들어오셔서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임광민 위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요,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확실히 이번 주 시장에 있어서는 위원님과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었던 바 있습니다.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또 충분히 있다라고 봐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번 주에서 어떻게 또 찾았는지 복귀해 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계속 넣어가 보도록 할게요. 잠시 후에는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방 주제를 보니까요, 역시 기회가 또 있다라는 부분 강조해 주셨어요. 시장이 좀 하락세를 보여가도 가는 종목은 정말 잘 갑니다. 그 가는 종목을 잘 잡아내는 사람이 시장이 좋을 때나 시장이 횡보를 할 때나 시장이 하락을 할 때나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도 또 히든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 같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잠시 후에 펼쳐지는 무료 방송까지 그 기회 열려 있습니다. 잠시 후 12시에 시작하니까요. 먼저 좋은정보위원과 지금 이 시간 즐겁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렸네요. 좋은정보위원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한 주 쉽진 않았는데요. 매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겨울 수 있지만 정말 쉽지 않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일주일이 이렇게 길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네. 저는 토요일 날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밤 방송도 있죠. 또 아침 방송도 하죠. 그런데도 토요일 날은 또 새로운 우리 시청자분들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직장 하셨던 분들, 이 밤에 이제 방송 참여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맘먹고 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9월 첫 방송이니까 9월 시장 전망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개인 투자자께서 직장 다니시던 그다음에 또 초보시던 쉽게 수익 내는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수익입니다. 주식을 하는 이유는 수익이니까요. 계속해서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언제까지 수업료 내야 할 수는 없습니다. 자, 수익에 대한 부분들, 지금 구간에서의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매주 이렇게 집중해주고 계시는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를 보건대 결국에는 좀 무너졌던 부분들, 특히 9월 들어서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들었던 9월 1일의 효과를 글쎄요 조금 내리면서 시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9월 시장을 전반적으로 월 초니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예, 먼저 이번 주 네. 리뷰해보고 9월 전망 그런 순서를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이번 주는 지수로 봤을 때는 재미가 없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격 조정 후 좀 다중바닥, 쌍바닥 또는 뭐 다중바닥 패턴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요즘 시장에서 화두가 되는 종목이 뭐가 있죠? 예, 세비캠을 비롯해서 성일 하이텍, 그 제가 이 방송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바로 성장주,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쌍두마차였죠. 예,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요즘 좀 명함을 못 내민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성장주가 역시 시세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면 잠깐 지수를 통해서 좀 이 차트를 통해서 현 구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하고 1월 달하고 그다음에 7월 달 초하고 좀 이제 안 좋은 구간이 있었어요. 이때 그렇고 지금 또 9월도 그래요. 제가 이제 그 7월 달에 여러분께 금년 들어서 첫 번째는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때 보통 시중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썸머 랠리는 고사하고 미끄럼 랠리가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코스피가 12% 오르니까 당연히 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이것은 뭐냐면 여기서 지금 9월 초 양선을 위한 우리가 숨고르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7월 달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달 또 한 번 양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스닥을 보시게 되면 코스닥도 저점 대비 17%나 올랐어요. 이때도 이제 다중바닥, 삼중바닥이 나오고 있죠. 지금 이것은 이제 쌍바닥이고 한 번 더 또 이때처럼 이때는 좀 범위를 크게 가져갔지만 지금 짧게 범위를 가져가면서 또 한 번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면 대략 2분의 1 정도 되돌림을 주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미국 이제 나스닥이 좀 많이 내려서 걱정들 하실 텐데 나스닥을 보면은 우리 성장주의 면모를 볼 수가 있어요. 나스닥도 이 저점 대비 25%나 올랐어요, 지수가. 그리고 지금은 이 많이 상승한 게 되돌림을 주고 있는데 확대해서 보실까요? 여기서 꼭지를 찍고 하락 A, 반등 B, C파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또 미국 시장이 밤사이 금요일에 내려서 걱정하시죠?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만 지키면 이게 보시게 되면 다이버전스라는 건데요. 쌍바닥을 치는 보조지표도 스타캐스트도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나스닥도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다. 나스닥 한번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아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렵고 또 이렇게 뉴스에 뭐가 좀 공포스럽게 그럴 때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락 A, 반등 B 크게 하락 파동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상승 1파가 일어났고 지금 조정 2파인데 조정 2파에서 음선 3개를 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럴 때 이제 황금 100점 전략에 바로 이럴 때 포착을 잘해요. 남들은 이렇게 적산병 장대양면에서 화나고 따라다닐 때 황금 100점 전략은 그들이 안 볼 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나스닥도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엇이냐? 역시 성장주가 그 중심에 있다. 여러분들 성장주하고 가치주하고 우리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통 우리가 교과서적인 논리로 금리가 인상되고 그러면 성장주가 안 간다. 그런 말을 하죠. 자금 조달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세비캠이라든가 성일하이텍 신규 상장 종목들은 이미 상장할 때부터 상당 캐시파를 확보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 안 가져도 돼요. 이런 그러니까 단순 논리는 이제 그만 접어치시고 이런 것들이 가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세션이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미국도 내린 게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내린 거거든요. 그러면 뭐가 대안이 있을까요? 어차피 시장은 미래 먹거리를 보는 거예요. 따라서 역시 성장주가 그 시세 중심에 있고 패러다임을 앞서서 가는 그런 2차 전지 폐활용 그런 섹터 이런 종목들의 시세를 주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항상 우리는 시세를 주도하는 그런 것들을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이제 바로 9월 시장 궁금하니까 계속해서 좀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요약해 보자면 결국에는 기회 있는 종목들
저점에서 잘 잡는 거 중요하고 현재 근데 시세 내고 있는 걸 보면 또 신규 상장주의 약진이 또 어마어마하고 근데 이미 또 시세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 이게 또 저점인가 고민이 되고 이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원님 확실히 좀 정리를 하면 그러면 우리 9월을 딱 볼 때 참고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우선 지표는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네, 그런데 뭐냐면 아, 저는 이제 아직도 말입니다. 시중에서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찬동하지 않습니다. 이미 인플레이션은 꺾이고 있고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리세션, 경기 후퇴에 대한 그런 우려예요. 그 주가가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 이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고 그런 것들은 이미 철저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논리는 항상 뒤늦게 가담으면 네. 내 계좌에 마이너스로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런 데 굉장히 익숙하죠. 예. 자, 그러면 오늘 첫 9월 방송이니까 9월 달 전체 매크로하게 한번 시장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유발한 게 가장 큰 게 뭘까요? 근원물가로. 바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원자재 가격을 모두 이렇게 부추기고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게 유가하고 CPI 지수인데 CPI 지수도 미국에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 있잖아요. 9.1이 저는 그 고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유가를 한번 제가 준비한 PPT를 네. 보면서 오늘은 좀 제가 심층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냐? 주식은 막연히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논리고 과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상당히 외롭대지만 주식을 냉정히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유가입니다. 유가가 이게 지금 WTI 주봉인데요. 130달러가 이렇게 200달러 난다고 여기저기서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120달러가 고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쌍고점이거든요. 지금 이게 여러분들 빨간색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어제까지가 아니고 바로 그 전날까지 이제 업데이트한 건데 방송 자료 미리 제출하느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음선이에요. 음선이면 꺾이고 있죠. 제가 그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유가는 80달러에서 많이 가야 다시 120달러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가가 꺾이는 것은 인플레 우리를 잠재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뭐죠? 결국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 또 한 번 받겠다는 겁니다. 이미 그것도 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이후에 바로메트가 되는 이제 경기를 알리는 거죠. 미국의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한번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물론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지만 뭐죠? 이게 지금 주봉인데 똑같이 이것은 양선이에요. 양선을 5개 만들고 있습니다. 양선 5개 만들었을 때 그 이후에 적산병 나고 또 양선 5개 만들 때 살짝 누름이 뭐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렇게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에 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역시 주식시장 긍정시이겠죠. 10년 만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우리가 우려하는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도 이미 주가는 상당 부분 녹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은 결국 경기 침체 우려예요. 이것을 바로미터가 뭐냐면 미국의 2년하고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그 갭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데 이것도 지금 상당히 축소되고 있어요. 0.5까지 벌어졌다가 지금 0.25까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역전됐을 때가 2년하고 10년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때가 다 주가는 이걸 바닥을 찍고 터닝했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저는 9월달 양선을 위한 월초 눌림이다. 이것을 저점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눈으로서 시장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벤트가 참 많은 달입니다. 9월에는요. 재료도 좀 많아요. 뭐 테슬라 AI 데이라든지 아이폰 14도 있고 더불어서 뭐 금리, 뭐 소비자 물가지수 등등 중간중간 살펴볼 뭐랄까요? 이걸 장애물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아니면 활용에 대한 기회로 또 표현을 해봐야 할까요? 재료가 많기 때문에 잘 활용해보는 관점에서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매수하는 그 공부법은 늘 주식하는 사람이라면 필요한 부분입니다.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잡는 우리 황금 맥점의 비밀을 종목을 통해서 좀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참 쉽지 않았던 이번 주에서도 움직였던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과연 좋은정보위원께서는 어떤 종목을 어떤 자리에 왜 들어갔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리뷰해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네. 한 주 동안 흐름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막 답답해요. 하지만 종목으로 보면 또 가는 종목은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종목을 어떻게 잡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합니다. 내용 있는 종목들을 남들이 안 볼 때 잡는 거예요. 남들이 안 볼 때. 근데 그때는 참 손이 안 나가요. 네. 야, 여기서 내가 잡으면 더 빠지지 않을까? 또 이렇게 야, 이거 뭐 군뱅이처럼 사상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것을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성공 투자의 비결입니다. 물론 지수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3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께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제가 아까 시황 전략은 말씀드렸지만 이거 지수하고 개인 투자분들 어떤 계좌 수익하고는 이렇게 상관관계가 크지 않아요. 뭐냐면 간단합니다. 시장 흐름을 남보다 먼저 간파하시고 펀더멘털이 뛰어난 종목을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매수해서 남들이 환호하고 쫓아다닐 때 그때 고점 매도하시라. 베리 심플합니다.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상당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아까도 방송할 때 첫 마디가 희망 고문에 몰입하지 마십시오. 그다음 뉴스 따라 매매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영역은 물론 뭐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공 투자는 상위 5%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앵커님 말씀하신 굉장히 장점 안 좋았죠. 지지부진했죠. 예. 그래도 그런 것들을 콕콕 집어주는 건 황금 맥점 전략이다. 해냈다. 예, 몇 가지 한번 제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금비를 보시겠습니다. 주식 저는 뭐 상당히 좀 쉬운데 봐요. 이렇게 주가가 오랫동안 한 달 동안 횡보를 하고 딱 고개를 반짝 살짝 듭니다. 그러면서 양양음 그 유명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도 보세요. 역전된 망치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때 상한가까지 뽑으면서 이게 장중 상한가죠. 그러면서 당일치기로 28% 정도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금비가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이평선 밀집에서 양양음 패턴, 음봉에서는 절대 손이 안 나가죠. 우리가 보통 방송에서 나올 때 회자되는 거 어느 때 많이 회자되는가요? 오늘의 이슈. 오늘 뭐 때문에 오르고 뭐 때문에 내리고 이미 그때는 늦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안 볼 때 잡으면 수익이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 이제 암호 그래프가 있어요. 암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참 쉽습니다. 자, 상승 다음에 누르면서 이것도 거래가 이것도 음선을 주고 있죠. 양양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이화 선생님께 옛날에 방송할 때도 어떤 방송에서 5, 야, 5는 의미를 가져요. 상위 5%에 들자. 그리고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는 거의가 수익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살짝 누르셨을 때 이틀 만에 19%입니다. 지수가 안 좋음에도 수익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인데 요거 한번 또 보실래요? 세보 MEC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미 양양음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양음양 패턴이 나옵니다. 5일선 아래 양음양 패턴 도지 그러면서 이틀 동안 이것도 11%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뭐 이런 것도 다 어렵지 않게 수익 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G2 파워가 있습니다. G2 파워. 예, G2 파워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양양 이 음봉의 위치를 보세요. 정말 이게 좀 겁을 먹는 그런 위치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번 탁 포착해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틀렸는데 예, G2 파워부터 볼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양양음 나왔죠. 그래서 상한가까지 뽑았고 사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답니다. 어제 이것도 가만 보시게 되면 양음이에요. 시간에 하한가 왔어요. 근데 황금 맥점 전략은 포착을 해가지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 이거 완전 하한가 배팅해가지고 뭐 이거 어찌가 종가는 19% 하락이지만 이것도 VR까지 걸리면서 32%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역시 저점 매수가 답이었죠. 그다음에 하나 순서 바뀌어서 죄송하지만 셀리믹스도 보십시오. 양양음 똑같죠. 이것도 이틀 동안 15%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거 좀 이격이 좀 많이 벌어져서 매수하기는 쉽지 않았는데 에클론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양음해서 상한가 되면 음봉 살짝 누르더니
어제 또 좋은 수익을 나서 한 16%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게 먼저일지 모르겠지만 항상 뉴스는 오른 다음에 나오잖아요. 네. 그보다 앞서서 포착하는 거다. 그게 바로 황금 100점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남들이 안 볼 때 그리고 움직임이 나오기 이전에 좋은 맥점을 공략하는 방법, 이번 주 움직였던 종목들 통해서 저희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좀 심화 시간으로 이어가서요. 큰 수익률까지 어떻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지 심화 시간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심화 시간입니다. 조금 더 큰 수익률 어떻게 얻어야 하는 거지? 주식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대로 좀 공부해서요. 위원님과 함께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보고 그 맥점에 대한 고민 함께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도 나와 계시고요. 네. 참 시장 다음 주에도 조정이 좀 불가피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로서 지금 이 시간도 즐겨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주식할 때 돈을 잃으려고 주식시장에 입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하고 늘 반대입니다. 95% 분들이 지수와 상관없이 이 시장에서 손해를 보시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저는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주식? 어떤 분은 저한테 자랑한다, 건방지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극소수지만. 근데 제 경험상 보게 되면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늘 여러분께 이게 강조되는 지론이 뭐냐? 첫째, 대중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그 주가라는 것은 결국 펀더멘털에 수렴하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박인세를 할 때 저점에 사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점에 매수하는 포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노하우를 개발하시라는 겁니다. 주식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대중에서 멀어져서 남보다 앞서는 만큼 계좌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심층 이제 심화 학습 시간인데 제가 몇 종목들을 사례 연구를 통해서 황금 100점 전략이 고점에서 잡는지 저점에서 잡는지 뉴스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저점에서 해서 제대로 된 수익을 주는 건지 하나하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HFR입니다. 자, 5G요. 최근에 증권사에서 5G 장비에 대해서 얘기가 서서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5G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KMW, 여러분 다 RFHC 다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탑픽으로 한 게 뭐냐? 바로 HFR입니다. 자, 5G를 볼 때 아는 만큼, 연구하는 만큼, 공부하시는 만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5G를 볼 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국산, 국내용이 있고 또 해외용도 있죠. 그런데 지금 국내는 여러분들 이 지금 그 통신 서비스 회사들이 KT라든가 SKT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안 해요. 5G 나오긴 나왔지만.
그럼 뭐예요? 앞으로 미래에서 인프라를 많이 까는 선진국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미국, 인도. 바로 그런 것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캐시카우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어디냐? 바로 HFR이에요. 이게 AT&T, 버라이즌 이런 데 납품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서 실적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게 HFR이에요. 이게 대장이에요. 대단위로 잡는 거예요. 그럼 어느 때 잡느냐? 보세요. 최근에 이때 우리가 이건 이 종목은 저희 주력 종목이니까 이때도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정적인 맥점이었어요.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파를 올리면서 60%나 수익 났다. 이때는 이제 보통 우리 개인투자 생각이 야 그래 어디서 보니까 이 5일선 매매를 해야 되고 말이지 적산병, 장대 항목, 돌파 항목은 좋은 것이야 늘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봐요. 장대 양봉, 적산병, 돌파 양봉은 어떤 의미일까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조금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하고 여기서 조금 먹겠다고 잡으시는 누가 수익이 날까요? 저는 항상 여러분께 이런 것들을 반문드리고 싶어요. 자, HFR이 바로 그런 예가 되겠고 두 번째 KPF가 되겠습니다. 자, KPF를 두 번에 걸쳐서 황금 맥점 전략에 포착했는데 KPF는 제가 회사 내용을 설명 안 드렸는데 자회사가 있어요. 자회사가 뭐냐면은 바로 로봇. 이제 그때 제가 로봇을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로봇에서 베어링, 감속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에 상장 예정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을 하셔야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봐요. 그 적산병의 위험. 여러분들 삼성전자 아주 고생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96,000원대 작년 보면 그때가 적산병이었어요.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뉴스 나옵니다. 12만 전자, 10만 전자.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드리는 것을 조금 듣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성공 투자라면 바로 상위 5%의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날 때요. 제가 타방송에서 방송할 때 이건 죽을라 파도에서 10년 만의 기회다 라고 할 때 모든 전문가들 미네랄 같은 사람들이 다 코스피 200까지 떨어진다 했거든요. 근데 한 분이 계셨어요. 성공 투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강남에서 좀 돈이 많으신 분인데 포스코 사서 일주일 만에 25억 배트하고 7억 벌어지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자, 음선생 이때 막 쫓아다니죠. 쫓아다니시죠. 적산매니까 꼬시죠. 근데 이때 가만히 한 템포 늦췄다가 그 다음에 저점 음선 날 때 해서 VI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정적인 게 좀 확대해 드릴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호,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우리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어떻습니까? 이평세 밀집에서 양념 이런 것들을 놓치면 여러분들 정말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상한가 뽑아서 54% 상승한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KPF 역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GS에는 잘 아실 겁니다. 사실 GS에는 많이 회자가 됐고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여러 다른 전문가님도 수입도 잘 나시는데 제가 아침 방송 7시 30분에 완전 맥점 앞으로 가스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 맥점에서 340% 제일 좋은 수익을 아마 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여기 보면 좀 이렇게 오밀조밀해 보이지만 마디마디 맥점 공략해서 좋은 수익을 냈고 최근 것만 보시더라도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우리 많이 배우거든요.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는데 보통 이럴 때 에너지 그런단 말이에요. 많이 내려서 양 패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60%가 상승했고 또 엊그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것도 이제 단기도 또 수익도 우리가 짭짤하게 봤던 자리인데 바로 양 쓴 다음에 도지 음선 났을 때 우리는 시간의 패턴까지 해가지고 좋은 수익을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SE 그 다음에 또 우리 분들 CS 윈도 같은 거 다 보실래요? 이것도 풍력이죠. CS 윈도 같은 경우는 보세요. 풍력을 볼 때 동국, SNC, 유니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장을 잡으셔야 돼요. 자, 아까 제가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만큼 아시는 만큼 그러라고 그랬죠. CS 윈도는요 글로벌이 한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내에서 풍력은요 크게 빛을 못 봐요. 여러분들 저기 대관령 같은 데 보셨죠? 그 소음에 시달리고 그렇게 많이 풍력이 발전되지 않아요. 결국 해상 풍력에서 해외를 봐야 되는데 이게 바로 미국, 유럽 비롯해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에요. 심한 고문이라는 게 뭐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들고 와라.
주식은 기회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적절하게 또 수익도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주식이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캐시화, 현금화 시킬 때가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이 종목이 좋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매수하신 분하고 그때 이거 한참 회자가 됐었죠? 여기서 매수하신 분하고 누가 수익이 더 많이 날까요? 이것도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이것도 양양음 기가 막히게 이거 역전된 망치죠? 계단식 상승파동에서 56%나 상승했습니다. 이거 사춘에 뭐가 있냐면 바로 CS 베어링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미 몇 주 전부터 에너지주, 그 다음에 코로나 진단 키트주 이런 것들은 너무 방송에서 회자된다. 경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마 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아, 뭐 니까지 게 뭔데? 이 자리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자꾸 귀 마사지 하면서 내가 저 종목을 못 사면 바보 같았죠. 어떻던가요? 결과는. 가만 보세요. 15,300원짜리가 8,000원 초반까지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게 바로 무조건 들고 가는 게 희망 고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뭐냐면 계좌 수익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계좌 수익이 뭐냐? 결국 저점에 사서 이건 뭐 제가 늘 말씀드려요. 다이버전스 이때 사가지고 57% 수익 나신 분들하고 이때 그 쏠림 현상 일어나면서 매수하신 분들하고 계좌 수익은 어떻게 차게 날까요? 이것은 뭐 국민학생도 유치원생도 쉽게 알 수 있겠네요. 바로 주식은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CS 베어링, CS 인도 저점에서 잘 잡았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 태양광에서 OCI하고 하나솔루션 다 아실 겁니다. OCI가 못 가는 이유, 하나솔루션이 가는 이유 제가 설명드릴까요? OCI는 only 폴리실리콘입니다. 물론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 동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하나솔루션이 주가는 여러분들 주식은요 논리고 과학이에요. 지금 보게 돼요. OCI 같은 건 여러분들 월봉을 보십시오. 3중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를지 모르겠지만. 근데 유가도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고. 근데 얘가는 시국가를 경시하면서 가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케미칼에서 캐시화가 되죠. 태양광에서 가만 보세요. 2분기부터 턴어라운드가 됐죠. IRR 법안에서 앞으로 향후 6년 동안 이차력이 그대로 감세가 돼가지고 캐시화가 오죠. 그 다음에 OCI는 폴리실리콘 어울리지만 얘는 폴리실리콘. 지금 하나 QCL이 여러분들 미국, 독일, 영국에서 1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죠. 쉘, 모듈 다 수직 계열이 있어요. 그리고 또 태양광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이어서 가는 게 페브로스카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탑콘하고 철저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인플레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러니까 똑같은 태양광에서도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65% 제가 이렇게 자꾸 설명드리는 게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공부하시는 만큼 막연하게 이상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G2 파워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G2 파워도 이것은 우리가 맨 저점에 이것도 아침 방송에 제가 추천드려서 263% 올랐고 여기서 음선 3개짜리 포착에서도 180%나 올랐다. 짭짤하게 2번 또 한 번 황금 백점 포착해서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양지사를 보실게요. 양지사도 똑같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규칙적이죠. 음선 3개 살짝 누르면서 또 양음양 또 한 번 이것도 보게 되면 양양음 그 유명한 황금 백점 전략에서 계단식 상승파 이러면서 79%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이 있죠. 자, 아마 머니투데이뿐만 아니고 지금 요즘 이제 보면은 막 폐배터리가 온통 일색입니다. 머니투데이뿐만 아니고 아마 전국 경제방송에서 제가 폐배터리를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하나솔루션하고 OCI를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폐배터리가 가는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내연기관에서 내연기관은 뭘 쓰죠? 개솔린 같은 거 경유를 쓰죠. 그것도 다 휘발성이에요. 이미 운동 에너지를 만들고 그것은 다입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2차 전지는
결국은 광물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광물을 통해서 그것을 2차 전지를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쓴다 하더라도 뭐가 남아요? 잔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그것은 특징이 뭐냐면은 지금 뭐 자원 민족주의 해가지고 호주라든가 인도네시아 니켈,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중국 그들이 독점하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자원 무기화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편제성이에요. 한쪽 나라들만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다음에 또 자원은 매장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폐배터리를 가야 돼요. 재활용, 리사이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국내에서 하는 게 유럽 같은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노스볼트하고 유미코아가 있다. 국내에서는 성일라이트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저점에서 양양음 이렇게 해서 계단식 합수가 59%나 오른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실까요? 에브리 보십니다. 이것도 똑같죠. 참 주시 쉽죠. 어떻습니까? 양양음이죠. 계속 이것도 58%나 좋은 수익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대명에너지가 있는데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여기입니다. 상승한 다음에 눌림에서 이것도 양음에서 좀 횡보하다가 역시 급등이 나오고 또 어제까지 그냥 단견에 88% 올랐습니다. 가만 보니까 7월 달 그 어려웠잖아요. 여기 나오는 종목들 보니까 15종목에 다 50% 이상 수익이 났더라고요. 이거 황금 백점 전략이죠. 바로 이런 것도 이해가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미래 나노텍이 있습니다. 미래 나노텍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이제 폐배터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또 2차 전지를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리튬이 필요해요. 그 리튬 수소나 리튬 거기에서 분말 가공하는 게 바로 미래 나노텍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 내용 알고 역시 양양 패턴 2% 밀집에서 45%나 올랐죠. 이런 종목들 놓쳐도 그냥 마음 제너러스 하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수익 내는 비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수학이 있습니다. 이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어때요? 양양음이죠. 그다음부터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이것도 결국은 2차 전지 그 재료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수익을 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종목을 못 들고 있다라면 주식한다고 명함을 내리지 마라. 요즘 시중에서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세비캠입니다. 세비캠을 보는 이유, 아까 제가 폐배터리를 보셔야 되는 이유 제일 먼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냐면 제가 밤방송에서 여러분들 밤 10시 방송에서 해서 추천 상한가 갖고 어제까지 우리는 6번을 공략했어요. 성일아트하고 얘하고 차이는 뭐냐? 성일아트 시총이 1조 5천억 정도 돼요. 그리고 영업률로 봤을 때 얘는 1조가 가까이고 얘는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액상을 이용해서 재활용하는 건데 쉽게 해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15만 주 1개월 보유세 물량이 나오는데 어제 우리 공략했는데 시간에까지 3% 이상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기대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그 보유세 물량만 이거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잘 소화하면은 어떻게 되죠? 한 20만 원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주식을 모른다면 명함을 내밀지 말라 세비캠까지 맞습니다. 요즘 어마어마한 플레이를 보여줬는데요.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공략 종목까지 열어놓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위원님 다음 주엔 어떤 종목이 또 매력적일까요? 네, 4x4라고 완전 바닥 종목입니다. 네. 그 자세한 것은 제가 이따 무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무방에서 여러분 함께 뵙도록 하죠. 4x4도 신규 상장주 축에 속하지 않을까요? 많이 내렸죠. 그렇죠. 자, 관련해서 지금 구간 또 매력적인 맥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바로 무료 방송 들어가셔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자. 또 한 번의 기회가 열려져 있다. 세비캠을 모르면 주식을 한다고 논하지 마라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히든 종목 저희는 찾기 위해서 늘 꿈꾸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힌트 주신다고요? 네.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희망 부분에서 멀어져 그랬잖아요. 7월 달도 저 외롭게 여러분께 시황 전략 정확히 제시해드려서 성공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9월 달 양상을 기대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수익 내는 것은 그들이 안 볼 때 내놓는 종목들의 저점을 잡는 거예요. 시황도 마찬가지고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비캠을 놓쳤으면 여기서 지금 따라가셔야 되냐고요? 저는 못 따라갑니다. 세비캠을 우리는 6만 원대 공략해서 지금 트리플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세보다도 앞으로 새롭게 시세를 줄 종목을 노리자. 제가 무방에서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 말씀드릴 테니까 그동안 힘드셨던 분들 직장에서 꼭 오셔서 좋은 도움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좋은정보위원회 사진 보이고요. 그 옆에 방송 중 깜빡이고 있습니다.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마시고 좋은정보위원과 함께 대박 후속주에 대한 이야기 꼭 포착포착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